재판을 13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큰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번에 의사들이 나섰습니다.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된다.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. 전혁진 변호사님, 보시는 것처럼 정인이 양부모 엄벌해달라. 진정서도 한 700건 육박하고 있고 담당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.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전혁진 변호사님, 저 의사회에서 제출한 저는 소견들 재판에 많이 참고가 되는 건가요? 당연히 참고가 되죠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번 신고가 됐는데 첫 번째,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신고는 의사가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사들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의견서를 74쪽이나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CT를 갖다가 보니까 배에 뭐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. 배에 차 있는 게 뭐냐면 복수, 그러니까 배에 물이 많이 찬다고 그러죠. 복수가 아니고 피라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골절이 다발성 골절이라서 여러 군데 골절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 장기 중에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이거든요. 예. 이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그 학대를 받았다.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두 번 학대한 게 아니고 쟤 저러다 죽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까지 돼야 저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. 의학적으로. 그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밝히려고 하는 것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정도 학대는 진짜로 역대급이다. 교과서의 학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실릴 만한 그런 사례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조금 전에 국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. 국회의원들이. 지금 아동범죄 처벌법을 형량을 높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. 윤태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무기징역까지도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입양특례법이 있거든요.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왜냐하면 입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게 입양이고 그렇죠. 그 역할을 하는 게 입양기관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입양기관에서 일을 했던 것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첫 번째 입양기관에게 권한을 상당히 더 주고 거기에 따른 지금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끔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지 무슨 처벌 더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은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강화가 중요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요. 자, 이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이제 아동이 발견이 되면 어쨌든 112 신고해서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? 예. 근데 이 아이가 아동 학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알고 봐야 돼요. 그래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소아과에 데려가면 일반 소아과에서 지금 정인이처럼 저 안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 겉의 현상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아이가 어디야 말을 못하니까. 예. 그래서 우선 지역 사회에서 저는 법률 전문가, 의료 전문가, 그다음에 경찰,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 시스템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아동 학대가 더 큰 본질이지만 입양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. 입양이 지금 현재는 입양의 절차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민간 입양 기관에 거의 다 가 있어요, 이 문제가.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공성을 그분에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.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책임도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사후 관리까지 맡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. 예.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정치권이 오늘 하루 검토해가지고 입법을 하는 졸속 입법이 아니라 이런 아동 학대와 입양의 문제 각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일 본회의 두드리고 나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고 자화자찬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예. 끝날 거고 이 문제는 잊혀질 거예요. 예. 뭔가 다 한 것처럼. 그래서 아까 윤태곤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청와대가
이 문제만큼은 하나 뿌리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TF와 하여튼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,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 어떻게 다 한 번에 만들겠습니까? 이번에 이거라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꼭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나마 이번에 약간 긍정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. 원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거나 그런 쪽 시스템에 대한 문제, 경찰을 질타하면서도 이 형장 경찰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. 이런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여론이 사실 올라왔을 때 예. 빨리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형량 올리는 거야. 맞죠.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. 예. 잘 알겠습니다. 결국 많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또 이러다 금방 잊혀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만은 꼭 입양자료체 아동 학대 문제 꼭 뿌리 뽑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